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김준욱 대변인, 문 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할 때 사회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호법이 제정되게 되는 그 시기였어요. 저렇게 얘기를 했던 문 전 대통령 아직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당시 2018년도에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게 2018년도 10월 달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하신 건데, 저 상황이 이제 9월 달에 부산에서 휴가 나왔던 군인이 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그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국민청원이 들어오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음주운전이 더 이상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용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사안입니다. 이 지금 그 자식 가진 부모의 죄랄까요? 자식의 어떤 이 부적절하신 처신, 이런 것 때문에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저 발언마저도 지금 소환되고 있는 이 상황, 이걸로도 지금 충분히 문 전 대통령은 괴로운 상황일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다혜 씨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본인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식 가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네. 또 그런 말씀은 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할 타이밍인가? 어쨌든 다혜 씨가 그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먼저 다혜 씨의 진솔한 반성, 그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어떤 변명으로든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 지지 카페, 지지 커뮤니티에서는 다혜 씨의 음주운전 소식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경찰의 함정이 빠졌을 수 있다. 이태원에선 새벽 3시에 음주 단속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적발된 건 함정에 빠진 것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를 잡아가니까 대신 희생한 것 아니냐. 대신 희생한 것 아니냐.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까지 나왔네요. 우리가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을까. 장관도 연예인도 아닌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사까지 내는 건 조회수 때문인가. 김구 실장님.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양 진영으로 극단화되면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인의 진영에 맞지 않는, 또 진영에 불리한 사실은 그게 명백한 진실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이런 확증 편향과 이른바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는 정치의 프레임이 지금 너무 작동을 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무슨 유치해서 또 누가 무슨 연유로 했든 간에 심야에 저렇게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지금 몇 차례 지금 충돌 사고나 또 인명 충돌이나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지나서 결국 택시와의 추돌 사고로 이게 제지가 됐는데, 저것까지 자기 진영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옹호한다고 한다면 누가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정상적인 저게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패널들이 다 동의하듯이 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다혜 씨도, 그리고 민주당도,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저걸 옹호하거나 이해하려거나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분명히 사과하고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저기 와서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또 대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제 기시감 같은 겁니다만, 과거에 조국 사태 있을 때 예.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고 재판받을 때 마치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 어떤 식의 자기의 그 정치적 견해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진영을 비난하는 거라면 있는 사실조차도 눈을 감고 애써 외면하는 이런 식의 정말
장님과도 같은 이런 눈먼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써올리는 것 자체가 문다혜 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더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예수님 얘기까지 나오고 함정 얘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이 대체로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 두 사람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명문정당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지자들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검찰에 떡밥을 던져준 행위다. 검찰에 시달리면서도 굳건한 이재명 대표를 봐라. 이재명 멘탈은 이순신 장군과 같다. 검찰이 압박했다고 다 술을 먹고 운전하느냐? 박상수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김근식 그 위원장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지금 정치 전체가 하나의 무슨 극장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오류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지금 빠져서 그러한 논쟁을 펼치는데 대부분의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던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뭐 아니면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양쪽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 검찰을 악마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문다혜 씨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도 임의동행이란 절차를 다 지켜서 받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것도 용산경찰서죠. 여기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것도 철저히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그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임의 수사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정말 이토록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그 수사를 절차를 다 지켜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치주의가 이제는 이렇게 많이 확립되어 왔는데도 아직도 그런 음모론에 빠져서 검찰이 경찰이 뭐 누구의 이런 식의 음모론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면 언젠가 민주당이 수권한 다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다음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부메랑을 민주당이 맞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특검만으로 모든 것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그냥 편의적으로 검찰과 경찰 이 일상적인 수사 시스템에 대한 악마화 그것의 결과물이 지금 이러한 반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